예, 오늘 현안 두 가지를 놓고 짧은 토론을 해보죠.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의 건, 이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건인데요. 이 사건은 모르는 분이 많아서 제가 간략히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04년에 탈북을 해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는 탈북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유우성. 그런데요, 유우성 씨는 2006년에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가 자기 탈북 사실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중국을 통해 북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르고 옵니다. 물론 불법이죠. 그래서 혐의 인정하고 이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흐른 지난해에 검찰이 뒤따라 탈북한 유우성 씨 동생이 자백을 했다면서 유우성은 간첩이다. 어머니 장례 치르러 북한 갔을 때 회유를 당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말을 바꾸죠. 검찰의 회유 협박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 이러면서 유우성 씨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항소를 하는데요. 이때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유우성 씨가 중국과 북한을 출입한 기록인데 어머니 장례 치른 후에도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례가 끝났는데도 북한에 들어갔다면 그거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검찰이 증거로 내놓은 3건의 문건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이건 우리 게 아니다. 위조 문서다. 밝히면서 지금 이 큰 논란이 일어난 겁니다. 민주당은 장외 집회까지 나섰는데요. 양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님 나오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의원입니다. 예. 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나와 계시죠? 예, 진성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민주당 진 의원님. 예. 어제 간첩 사건 조작의 진상 규명 촉구하면서 장외 집회하셨어요. 예. 예. 장외 투쟁까지 갈 사안인가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예, 예. 뭐 장외 투쟁이라고까지 할 것은 아니고요. 근데 문제는 오죽하면 민주당이 광장에 나가서 기자회견을 했겠나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설명하셨던 것처럼 예. 이번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예. 국정원이 그 문제 혐의자인 서울시 공무원의 여동생을 위협하고 협박했다는 것 아닙니까? 또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허위로 또 증거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무죄를 받았는데 다시 항소심에서 낸 증거라고 하는 것도 위조됐다는 것입니다. 예, 예. 따라서 이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자고 하는 것인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제대로 해명도 못하면서 무조건 정부 편을 들고 두둔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어허. 그래서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진상을 밝힐 특검을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 이것을 한사코 새누리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부득불 광장에 나가서 국민에게 직접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특검까지 가야 될 사안이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렇게 진짜 뭐 재판에 1심에 무죄 나고 뭐 항소심이 어떻다 증거가 뭐 위조됐다 안 됐다 물론 중요한 일이죠. 예. 그렇지만 그렇게 따져서 장외 투쟁하고 또 특검하고 또 국정조사하고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는 정말 국정조사와 장외 투쟁 특검의 홍수죠. 매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예. 저 같은 사람조차도 이 사건의 여러 가지 경위를 예. 잘 모르거든요. 뭐냐면은 일반 국민들이 이 사건에 그렇게 특검하고 국정조사할 만큼 관심이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솔직히.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님도 정확히 모를 만큼 사건이 아직 뭐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죠. 아니 국민적인 관심이 없는 사건이에요, 솔직히. 뭐냐면 자꾸 저는 걱정되는 것이 예? 우리 민주당에서 자꾸 이것을 무슨 간첩단 조작 사건 이런 용어를 자꾸 들이대면서 뭐냐면은 과거 무슨 권위주의 시대 때 정권 차원에서 무슨 간첩단 조작하고 뭐 이런 사건하고 자꾸 혼동시키는 그런 무슨 좀 전략 같은 걸 자꾸 구사하는 것 아니냐. 뭔가 좀 침소봉대하려는 거. 아니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침소 1심 재판 과정에서 의원님 잠깐만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님 마무리만 좀 지어주시고 진성준 의원께 넘기겠습니다. 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죠. 지금 분명히. 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은 원칙적으로
국정조사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판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뭐 하려고 이걸 장외까지 나가서 투쟁하고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게? 진성준 의원님 답변 주시죠. 예, 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를 한 전례가 분명하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판 과정에 대해서 즉 간첩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고 예. 그 간첩을 만들기 위해서 국정원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예. 조작되었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수사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그거는 국정원과 검찰이 허위 증거를 제출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항소해가지고 항소심을 벌이면서도 또 허위 증거를 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기를 뒤흔든 사건입니다. 어떻게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허위 증거를 제출한단 말입니까? 진성준 의원님. 예. 이번 사건 그 출입경 기록에 정말로 위조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누군가가 조작을 했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중국 정부가 예. 우리 법원이 무엇이 진실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달라고 우리 법원이 중국 정부에 요청한 데 대해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회신한 것 아닙니까? 이 증거가 진짜인지 아닌지 중국 정부한테 물어봤더니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거는 위조다 얘기를 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중국 정부의 입장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다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중국 정부가 국제 외교 사안이 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만큼 그 진상을 제3의 기관에서 조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 국가보안법 12조에 의하면 예. 무고한 사람에 대해서 간첩을 만들려고 위증을 했거나 증거를 날조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중국 정부의 주장처럼 입장처럼 예. 국정원과 검찰이 날조된 증거를 제출했다고 한다면 예. 그 국정원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간첩죄로 처벌돼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걸 따라서 검찰이나 국정원이 이 사건의 진상을 예. 조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특검을 가야 된다. 기관에서 제3의 기관으로 가야 독립적인 한다. 특검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걸 너무, 검찰이 수사할 수 너무- 있냐? 아니 지금 우리 진성준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예. 정말 참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건가요?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뭐 실수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내놓고 증거 조작하고 날조하고 그런 시대 아닙니다. 이것은 실수일 것이다. 아니 실수도 아니다. 제가 우선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예. 중국에서 뭐 위조했다라고 확인해 주는데 그것만큼 정확한 것이 없지 않느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 않습니까? 자, 중국에서 팩스 한 장 보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요. 제가 지금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새누리당에 먼저 것입니다. 기회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 드리겠습니다. 않습니까? 예. 자, 어떤 경위로 사실을 중국은 말씀하세요. 이것이 위조라고 판단하느냐. 그 근거나 이유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 지금 외교부에서 이 사건 났으면 뭔가 추가적으로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법무부에서 진상조사단 꾸며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진상 파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진상 규명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기관 정부의 말은 안 믿고 중국 측에서 팩스 한 장 보낸 거 그거 가지고 지금 이러쿵 저러쿵 아주 예단을 하는지 저는 그런 점에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진 의원님 예,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그렇지 팩스 한 장 않고요. 가지고 왜 그러느냐 좀 팩스 한 장이 기다려봐라. 아니고 팩스와 더불어서 원본 공문까지 받았다는 것이 외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회신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국 정부 말만 믿고 우리 정부 말은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예. 중국 정부의 입장이 있고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있는데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과연 진실하냐 하는 문제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검찰과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상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상을 피의자 자신이 규명한다고요? 검찰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피의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진상조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외교부나 검찰이나 국정원이 자칫하면 중국 정부로부터 수사를 당하게 생긴 상황 아닙니까? 어허. 아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의해서도 자, 거기에 대해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우리 국내법인 국가보안법에 의해서도 간첩을 만들려고 증거를 날조하고 조작하면 처벌하게끔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검찰이나 국정원이 낸 자료가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님, 검찰이 조사한다고요? 박 의원님 답변 지금 주시죠. 진성준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은 마치 우리 법무부나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날조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 같아요. 보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데 제가 언제 며칠만 기다려 보세요. 며칠 기다려 보면은 중국 외교부나 또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진상 결과를 밝힐 겁니다. 근데 그때 가서 말해도 얼마 예. 늦지가 않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문제는 알겠습니다. 이것이 국내 사안입니다. 우리 검찰과 국정원이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1심에서도 이미 증거 조작을 해가지고 무죄 판결 난 사안을 항소심 2심에서 또다시 증거 조작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국기를 뒤엎는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 자, 증거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지금 검찰에서 또 국정원에서 특히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기가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판사가 뭐하러 있습니까 도대체. 조금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이게 뭐 여기서 토론이 결론이 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새누리당의 입장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이 뭔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진상조사 본 뒤에 이야기하자. 새누리당, 민주당은 지금 당장 제3의 기관이 나서야 된다. 이쯤에서 이제 이 이슈는 여러분들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님. 예. 그 지난 18일에 통진당 해산 청구 심판 2차 변론 보셨죠? 예. 예, 새로운 논지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법무부가 이석기 의원 재판 결과를 예로 들면서 통진당은 위헌정당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통진당 측은 당원의 일탈 행위를 통진당 전체 행위로 봐서는 안 된다 반박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쟁점이 두 가지죠. 이석기 개인의 이제 일탈 행위냐. 그래서 이것이 통진당 해산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예. 이석기 의원은 한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진당의 핵심이죠. 이석기 의원은. 그동안의 뭐 발언이나 행동을 보면은 통진당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석기 의원의 그런 행위는 통진당 해산, 그러니까 통진당으로 기속시킬 수가 당연히 있다. 연결이 된다. 예. 연결이 된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님 이 사건에 예.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 의원님. 네, 물론 이석기 의원이 통합진보당 소속의 국회의원이었죠. 예. 그런데 그 이석기 의원과 이른바 이석기 의원이 주도했다고 알려진 RO라고 하는 조직이 통합진보당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규명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규명되지 않은 채 정당 해산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민주 정치는 정당 정치입니다. 예. 정당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정당에 대한 심판은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그리고 그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와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예. 사법 심판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하. 다만 네. 그러한 심판의 분명한 근거가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는 문제다. 분명한 정치적인 근거. 이유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몰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해산 심판? 지금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지방선거 전에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당연히 선거를 의식하고 정치를 의식한 주장이죠. 해산을 심판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건 안 된다.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하자라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 새누리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당연하죠. 당연하지만은 예. 지금 우리 진성준 의원의 태도가 사실은 민주당의 저는 태도라고 보는데 우려를 금할 수 없죠. 뭐냐면 맨 처음에 이석기 의원 제명하자고 했을 때 기소되는 거 보자. 또 좀 시간 끌다가 또 재판 나는 거 보자. 지금 또 재판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징계안 같은 거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뒷짐지고 있는데 뭐냐면은 법리적으로도 이석기 의원 같은 당대표나 또 주요 핵심 간부의 경우에는 그런 상징성과 또 당의 그 통합진보당의 기본 노선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의 언행은 당의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확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는데 예. 확정 절차는 사법 절차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형사재판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인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정당 해산 사건은 그런 사법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입니다. 뭐냐면은 위험성이 있는데도 확정 판결 날 때까지 기다리면은
대한민국이 전복되고 난 뒤에 재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다. 이런 당연한 말씀. 것이죠. 이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하고는 다른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더 빨리 나서야 될 필요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진 의원님. 이석기 의원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이 분명하게 선을 긋고 당과의 관계를 선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예. 이석기 의원의 그런 활동과 통합진보당의 강령 또는 기본 활동이 같은 것인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판단이 필요해요. 그런 판단, 사법적 판단을 분명하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정당 해산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해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죠. 그것이 정치적 공세다. 전 세계적으로도 정당 해산 심판의 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정당을 해산하는 우리 건. 헌정사상으로도 초유의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새누리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심판하게 해야지 정당을 재판에 세울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원칙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통합진보당은 쉽게 말해서 헌법상의 정당 활동의 자유, 헌법 8조죠. 그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이용해서 반국가 활동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아주 심각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헌법에서 보호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야 한다. 이것이 방어적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독일이든 대한민국이든 다 이 방어적 민주주의, 전투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잠깐만 좀 판단이 내려진 문제는 예. 현재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문제는 이석기 의원과 이른바 RO라고 하는 조직이 그런 반국가적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이 그런 반국가적 활동을 했는가 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그 연관성 문제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과 사법 절차는 별개라니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잠깐만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두 의원님. 살펴서 결정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정치 일정에 쫓겨서 결정 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지금 정치 일정이 쫓깁니까? 쫓기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우리가 차분하게 기다려보자는 겁니다. 지방선거 전에 결론 내라고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 아닙니까? 아니, 지방선거를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제가 잠깐 좀 끼어들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길지 않아서요. 이 문제 역시 여기서 뭐 어떤 게 옳다 그르다 결론은 못 내릴 것 같고요. 두 분께 오늘 두 가지 주제를 합쳐서 30초씩 마무리 발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님.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그 사법 절차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대한민국의 질서를 부정한다는 확신이 선다면은 뭐 빨리 그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진성준 의원님 두 주제 합쳐서 마무리 발언하시겠어요? 예. 민주당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가치와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확고하게 지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국가기관들이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여론을 조작했던 사건에 이어서 이제는 무고한 시민, 선량한 시민을 허위로 증거를 조작해서까지 간첩으로 만들려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제3의 기관인 특검이 도입되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당의 해산 심판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정당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민주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정당에 대한 심판 여부는 국민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고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갖고 역사적 또 민주적 소명의식 속에서 책임 있게 결정지어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